1분 기다렸는데 안 들어오시네. 중간에 들어오시겠죠. 네. 11월 28일 금요 독서 토론 시작하겠습니다. 공 원장님 토론 올리셨더라고요. 공 원장님 먼저 발제하시고 유 대표님 그리고 저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 원장님 부탁드립니다. 네. 저는 이번 주에 이제 우리 아는 진 목사님이 이번에 그 임직 때문에 이제 선물을 보내주신다 그래서 했는데 마침 이제 이렇게 책을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이 책이 요렇게 생겼는데요. 두껍고 이만큼 두꺼운 거의 1000페이지씩 다 넘어가는데 이게 이제 이렇게 두 권이 이렇게 들어있는, 예, 조직 신학 전체가 다 들어있는 그런 책이고, 여기 이제 웨인 그루뎀이라는 분이 지은 책을 이제 한국에서 이제 번역해서 이렇게 나온 책이고요. 조직 신학은 뭔지는 다 아시니까 설명은 그렇고, 아무래도 이제 그냥 이 책을 왜 주셨을까? 이게 이제 주로 우리 이제 신학을 하고 목사님들, 목회자들이 주로 이제 기본적으로 배우는 제일 중요한 과목이기도 하고 그걸 알아야 되는 그런 책인데, 주신 것은 저보고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한 어떤 알아야 될 부분들에 대한 명확한 어떤 그런 걸 알라고 이렇게 전해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 책을 뭐 한 번에는 이게 다 읽지는 못할 거고, 그래서 하루에 한 챕터 정도씩 이렇게 읽는데, 처음에 읽어보니까 이제 길고 기본적인 내용이면서 그렇게 어려운 내용으로는 안 적혀 있고, 그냥 성경이 왜 정경이 왜 성경인가에 대한 그런 부분이라든지, 뭐 삼위일체에 대한 부분, 성경에는 기본적으로 표현은 되지 않지만 그게 성경의 권위, 성경에서 나오는 내용으로의 어떤 신학적인 배경,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쭉 설명들을 해갖고 나가서 상당히 흥미도 있고 또 제가 꼭 알아야 될 그런 내용으로 해서 잘 보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앞으로 계속 지속적으로 조금씩 이렇게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일부러 뭐 이걸 붙들고 공부하려 그러면 이건 하기는 힘들 것 같고 그냥 열심히 읽으려고 그러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해보니까 두꺼워도 재미는 있어서 할만하고 그렇습니다. 네. 벽돌책 도전하신 거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자기 임직식도 날짜 잡힌 것 같던데요. 예, 내일 임직식이십니다. 예. 다음 유 대표님. 내일 오후 3시 맞는 거죠? 네. 이벤트 걸려 있는 거는 아침 9시로 돼 있는 게 하나가 있어가지고. 그때 처음에 예. 시간 모를 때 그러나가지고. 그런 거 같다 생각은 하면서도 혹시나 싶어갖고 네. 여쭤봤습니다. 예. 네. 다음 유 대표님 부탁합니다. 네. 제가 읽은 거는 니콜 르페라의 그 관계 뇌과학이라는 책입니다. 예. 그래서 요 책이 지금 표지를 한번 보면 요렇게 생긴 책이거든요. 예. 책은 그냥 처음에는 그냥 뇌과학 쪽을 제가 워낙 좋아하니까, 예, 그래서 이제 읽기 시작을 했는데 요즘 이제 관계에 대한 부분이 조금, 예, 필요한 부분이 있고 그래가지고, 예, 그래서 읽기 시작을 했습니다. 지금 화면 공유가 제대로 되고 있는 거 맞죠? 네. 예. 요게 조금 화면 모양이 조금 이상해서, 예, 그래서 예. 그 책에서 주로 이야기하는 부분을 제가 아예 오늘 거 독후감을 올려놓기는 했는데요. 예, 근데 사람의 자아라고 하는 거라든가 판단, 반응 이런 게 애초에 타고나는 게 아니고 이제 성장하면서 주변 환경이라든가 특히나 처음 만난 사람,
맨 처음 대하는 사람들하고의 관계 이런 것들이 차곡차곡 쌓이면서 이제 그 모든 게 만들어진다. 자아도 그렇고 그 다음에 뭐 트라우마라든가 행동 패턴이라든가 이런 모든 게 그 신경 자체가 상호 관계에 의해서 이 신경 자체가 만들어지고 이게 쌓인 게 그냥 나다. 이런 관점인 책인 거예요. 예, 그래서 그거를 그냥 그렇다라고 하는 것보다 그렇기 때문에 관계 부분은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풀어가는 게 좋겠다. 요런 식으로 이제 책이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주로 신경계 중심으로 이렇게 그 이야기가 전개가 되는데, 근데 어차피 이제 살아가면서 트라우마를 극복한다든가 관계를 제대로 끌고 가려면 결국은 이미 배치돼 있는 내 신경계를 요거를 재배선 다시 이거를 재조절하는 작업을 해야 되는데, 이거는 의식적으로 무의식 갖고는 안 되고, 무의식은 계속 끌려 들어가도록 돼 있으니까 의식적으로 내 행동 패턴을 설계를 하고 그거를 지속적으로 반복을 해주는 걸 가지고 이제 그 극복을 할 수 있다. 그게 거의 유일한 방법이다. 물론 그 과정에서 약물이라든가 다른 것들 주변에 여기서 또 중요하게 이야기하는 게 가까이 있는 공동체, 내가 접촉하는 사람들의 협조 이런 것들이 도움을 줄 수는 있다. 하지만 결론은 아까 이야기한 그 루틴을 다시 해야 그거를 이제 배치를 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책이 돼 있어요. 예, 그래서 그걸 가지고 앞부분에서는 저는 이제 항상 그 책 읽을 때 이 책 읽으면서 이 책과 관련된 내 과거는 어땠는가 요거부터 항상 시작을 하거든요. 예, 그래서 생각해 보니까 과거에 벌어졌던 사건들 이런 것들이 어렸을 때부터 쭉 쌓여왔던 그런 거에서 제일 제가 대표적인 게 좀 뭐랄까 새로 좀 안정감을 제가 느끼지를 못하면 그러면 관계 주변하고의 관계가 완전히 생존 게임이 되는 거예요. 저는 그러다 보니까 그거를 피하려고 하는 그걸 이 책에서는 자동적인 생존 반응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예, 그렇게 해서 뭐 뛰쳐나가고 그 다음에 그냥 혼자 있으려고 하고 그 다음에 또 독특한 부분 중에 하나가 갑자기 그렇게 되면 뭔가 연구하는 쪽으로 빠지는 거예요. 뭔가를 개발하고. 그러니까 남들하고 대화하는 쪽으로 원래는 풀려고 했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은 적고 혼자서 연구하고 자료 수집하고 그 다음에 새로운 걸 시스템을 만들고 이런 걸로 어떻게든 풀어보려고 그랬는데 이 책에서 요거를 한마디로 딱 정의하는 게 좋은 사람이 되려다가 자기 자신을 잃어버리는 방법 요런 식으로 그냥 딱 이렇게 잘라놨더라고요. 근데 이제 실제는 내가 유용하다라는 걸 증명하려고 그런 행동 패턴이 나타나는 거였던 거예요. 이 책대로 하자면은. 예, 그래서 그거를 이제 이 뇌과학 원리를 이용해 가지고 어떻게 적용을 해 가는지 그 내용 가지고 이 책의 뒷부분도 다 이렇게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올려놨으니까 아침 시간이 짧으니까 이 정도만 하겠습니다. 네. 아유, 감사합니다. 하여튼 내가 나오면은 좀 저는 어려운 것 같아요. 하여튼 한번 그 올려놓은 거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강기남 대표님, 오늘 화면이 커 보이는데요. PC인가 봐요. 목소리가 네, 저한테는 안 네, 들리는데. 말씀이 안 들려요. 아직도 안 들려요. 아직도 안 들리는데요. 네, 문정희 시인님 책 보여주시는데 말씀은 안 나옵니다. 진재근님이 먼저 하시고 예, 예, 아니면 제가 먼저 폰으로 네. 이렇게 다시 접속하시는 동안 그렇게 하시면 네. 되겠네요. 예. 그럼 제가 먼저 할게요. 네.
저는 지난 주간에 트럼프는 김정은에게 무엇을 원하는가, 김동기 변호사님 쓴 책인데요. 부제가 트럼프 2.0 시대 한반도 지정학, 이런 부제가 붙어 있습니다. 아주 잘 이해를 할 수 있는 그런 책이었는데요.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그 재선 이후에 한반도의 역학을, 국제 정세를 잘 이렇게 분석을 해줘가지고 한국이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될까, 그런 부분을 이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책은 한국이 더 이상 움직여지는 말이 아니라 미 중국 삼각관계라는 지정학적 흐름 속에서 자신의 운명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기회를 잡을 방법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책은 총 4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1장에서는 닉슨 대통령이 키신저 국무장관을 베이징에 보내가지고 교섭을 시작해가지고 국교를 열었죠. 그걸 시작으로 해가지고 현재까지 미국이 중국과 라이벌로 발전해가는 그런 내용을 쭉 소개를 했습니다. 2장에서는 한국 전쟁 이래 필명과 숙적을 오간 북한과 중국의 미묘한 관계를 나타내는데요. 이제 이 한국 전쟁과 관련해 가지고 북한이 어떤 내용을 잘 모르고 있는데 이 책을 보고서 중국이 6.25 때 이 남한의 전쟁에 출병을 하면서부터 북한에 주둔을 했는데 북한에서 58년도에 이 파병을 해소를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동안에 중국은 북한을 이렇게 이 식민지처럼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김일성이 벗어나는 그런 저기를 하고 또 이렇게 숙적이라고라는 표현을 할 정도로 중공과 북한이 아주 어려운 관계를 해가면서 지내온 그런 내용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3장에서는 트럼프 정부 들어서 북한을 전략적으로 인식하게 된, 그러니까 북한은 조그만 나라잖아요. 이 나라에 대해서 그동안에 무시했던 미국인데 그런 북한과 미국의 관계 변화를 다루고 있고, 4장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반도가 평화통일의 새바람이 과연 불어올 수 있는가, 그런 걸 소개를 합니다. 그래서 저자는 이 트럼프가 김정은에게 접근하는 근본적인 이유가 흔히 노벨상 받는 거나 경제적 이익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다. 대신 트럼프나 그 참모들이 추구하는 목표는 미국의 이익을 위해서 그렇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정학적으로 미국의 최대 경쟁자인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 북한을 활용하려는 계산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트럼프 일기 회담을 거치면서 북한에 대해서는 심층 연구를 했었죠. 그리고 북한과 중국 사이에서 갈등이 있고 또 전략적 균열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고 이것을 중국을 견제하는데 북한을 활용하려고 하는 그런 목적에서 김정은을 만나려고 하는 겁니다. 이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과 이 맨 처음에 이 북한이 미국 고위층을 교섭을 만나게 됐었는데 이때 이 폼페이오 국무장관과 김정은이 대화를 하면서 김정은이 보인 태도는 김정은은 중국을 신뢰하지 않으며 나는 나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주한미군이 필요하다. 북한은 늘 주한미군 철수하라고 얘기를 하죠. 그런데 김정은 마인드는 이런 게 있다라는 거죠. 이 발언을 보면 북한이 중국으로부터의 잠재적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서 미국을
끌어들이려고 하는 지정학적인 사고를 하고 있는 걸 보여주는 거죠. 핵 문제에 대해서 트럼프 정부가 과거처럼 비핵화를 미리서 고집을 하는 것이 아니라 현실적으로 북한의 핵 보유 사실을 인정하고 핵 개발 및 미사일 개발 동결을 요구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는가라는 그런 그 제안을 또 하고 있습니다. 또 한국에 제안하는 전략은 미국이 전략적 판단으로 북한과 관계를 맺으려고 하는 것을 한국이 막기보다는 그걸 또 막는다고 해서 막을 수도 없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한국은 북미 대화를 지지하고 이 기회를 활용해가지고 남북 적대 관계를 해소하고 평화 체제를 구축해야 되지 않는가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작가는 김동기 변호사인데 서울대 법대 졸업하고 사법시험에 합격하고 또한 국제재무분석사를 해가지고 저서를 보면은 지정학 힘, 달러 힘 등 이래가지고 국제경제 쪽에 아주 탁월한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 이런 분입니다. 그래서 이 책은 2025년 2월 17일에 출판이 되면서 거기다 트럼프가 금년 10월 30일 날 북한에 갈 거다라고 예측을 했는데 그 예측은 맞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여기 책에 보면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1992년 8월 24일 날 한국과 중국이 수교를 했어요. 그러니까 북한은 중국의 극도의 배신감을 느끼고 김정일도 북한과 중국의 동맹은 끝났다라고 언급을 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혈맹이 아닌 숙적으로 인식하게 된 계기가 됐다. 이러한 북중 관계의 전략적 균열은 미국이 북한을 중국 견제 활용할 수 있다라고 판단하게 된 근거가 된 거죠. 그래서 김정은은 중국은 거짓말쟁이다. 중국은 한국을 티베트나 신장처럼 다루기 위해서 주한미군을 철수시킬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데 나는 나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주한미군이 필요하다. 그것은 철저한 국익 중심의 지정학적인 사고다라는 거죠. 그래서 미국이 북한의 지정학적인 가치를 인식하고 북한을 포함해 동아시아의 전략적 구도를 새로 그린다면 미국과 북한은 서로 전략적 이익을 공유할 수 있는 것이다. 그 핵심은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것이다. 한국도 북미의 관계 전환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취해야 할 것인가? 트럼프 정부가 북한이 우호적으로 접근하는데 반대할 것인가? 반대한다고 해서 트럼프가 자신의 선택을 바꿀까? 그럴 것 같지 않다. 미국으로서도 전략적 판단이기 때문에 쉽게 바꾸기 힘들 것이고 시간이 좀 걸릴 수 있지만 트럼프 정부는 결국 북한과 관계를 맺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미국의 전략적 행보를 한국이 막을 수 없다는 것을 인식을 하고 한국이 취해야 할 행동을 능동적이고 실질적인 대응 전략을 제시를 해야 된다. 그 예로서 프랑스와 독일이 엘리지 조약을 맺었는데 그 숙적인 독일이 아니죠 프랑스와 독일이 이 엘리지 조약을 통해서 이유를 만들어가는 그런 이 동반자가 된 사례가 있으니까 이런 걸 참고를 하면 좋겠다라는 내용으로 글이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참 이 국제 정세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많은 도움을 받았고 여기에 보면은 아까 이제 미중 관계사라든지 또는 한국 전쟁 이래 북중 관계사라든지 이랬을 때 우리가 실리를 중심으로 국익을 추천해야 된다라는 그런 책으로서 아주 도움이 됐던 책입니다. 정치에 관심이 없더라도 이 국제 정치는 국제 정세는 우리가 좀 알아야 되지 않을까 해서 이 책을 추천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잘 들립니다. 잘 들립니다. 그리고 진재근 선생님 그 책에 혹시
일단은 죄송합니다. 제가 PC로 보면 너무 잘 들리고 선생님들이 이렇게 보여주는 책들이 너무 시각적으로 이해가 되는데 핸드폰으로 보면 전혀 이해가 안 돼가지고 들리기만 해가지고 PC로 보려고 하는데 이게 소리가 안 들리네요. 저번에도 하다 안 돼서 그걸 또 잊어버리고 또 했더니 소리가 안 들려. 요거는 한번 제가 손을 보도록 하는데 죄송하고요. 그 책에서 혹시 남북이 완화가 되고 교류를 할 수 있는 기간을 조금 선정하진 않았었나요? 혹시 그 책에서 네, 그 선정하지는 남북 그럼 관계는 네. 이 책에서 다루지 않았습니다. 그거는 안 예, 예. 다뤘어요? 그렇구나. 네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조금 아까 보여드린 책이 이게 문학의 도끼로 내 삶을 깨워라라는 책입니다. 이 책은 그 문정이라는 이분은 시인이에요. 시인인데 제가 이분을 처음 만난 게 이 책도 12년도에 나왔듯이 12년도에 한국경제신문이라는 한국경제 그 신문이라고 그 중구 거기 그 서울역 뒤쪽에 있는 그 신문사 있죠. 거기서 독서 포럼이라는 그 프로그램을 진행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1회, 2회, 3회 이렇게 길게 1회 때 3개월 과정인데 그때는 뭐 책을 읽고 우리가 이렇게 지금과 같이 독후감을 이렇게 서로 공유하는 그런 시간이 아니었고 저자들이 나와가지고 저희들한테 그 책을 쓴 거에 대한 거를 이야기를 해주는 그런 시간들이었습니다. 근데 그때 만났는데 저는 세상에서 살면서 여자는 이 문정이라는 시인 또 남자는 그 김진명인가 하는 그 작가님이 계세요. 그분이 이렇게 강의를 하고 했을 때가 가장 이렇게 내리에 남고 또 앞으로도 그분들을 넘었을 분은 없지 않을까라는 그냥 저의 기준이죠. 그랬던 분 중에 한 분인데 이분이 원래는 시인이에요. 근데 이거를 산문집으로 썼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 있는 시에 대해서 내가 이거를 어떤 의도로 썼다 뭐 이러면서 썼는데 그 글의 내용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거를 굉장히 그 감동을 주는 건데요. 이분의 대표 시는 겨울 사랑이라는 시예요. 그런데 이거는 그분이 굉장히 근데 제가 이분의 시를 보면서 너무 어려워서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제 수준으로. 그분의 수준으로 시를 쓴 건데 제가 읽으면서 이게 무슨 뜻이지? 라는 거를 많이 생각을 하는데 생각을 해도 그분이 주고자 하는 메시지를 잘 이해 못하는 경우가 많았던 것 같은데 이 시는 그래도 가장 청순의 그 직설 어법으로 쓴 시가 겨울 사랑인데 이 시가 뭐 교보 큰 그 건물에도 부착이 됐고 아주 오래전에 이게 그분이 지금 46년생이니까 이제 80이 다 됐단 말이죠. 근데 제가 이분을 만났을 때는 이제 60대 중반 조금 안 됐을 때인가 조금 지났을 때 뵙게 된 거죠. 근데 그분이 그때도 그 한참 전에 자기의 시가 강화문의 그 교보 글판에도 있었고 또 유명한 큰 백화점에 또 은행 건물에도 있었고 강원도 시청에도 붙여져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책에도 그 내용이 나오더라고요. 근데 그 안에 있는 내용은 그렇게 크게 제가 여기에 제가 적혀져 있는 거 눈 오는 날 당신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뭐 이렇게 아무도 받지 않는 전화만 오래도록 울렸습니다. 먼저 등등 그런 거예요. 그리고 이제 맨 마지막에는 눈이 내리고 세상이 그 전부를 다 덮어버린 뒤에야 비로소 당신에게 내려앉아 따뜻한 안식입니다. 뭐 이랬던 건데 저는 아직도 이 시가 굉장히 쉽게 적었다고 하는데도, 그렇게 깊이 빨리 이해되지 않는 그 부분적이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 책에서는 제가 이 책에서 읽은 내용 중에서 가장 기억에 난 게 이거입니다. 시인은 언어의 장인이지만 또한 감각의 최전선이기도 하다. 어떤 형태든
자기만의 취향과 개성을 내뿜는다. 옷을 가지고 계급을 만드는 유일한 사람이 동물인데 옷에 대해서는 논하면서 타고난 인간의 옷은 그러니까 자기에 대한 거죠. 피부나 색깔 문제까지도 끝도 없이 펼쳐지고도 남는다. 인간이 서로 가까워지는 데는 설명 못할 감각과 호흡이 복잡하게 작용된다. 이 여기에 굉장히 많은 아까 처음에 유영진 대표님께서 설명하신 그 뇌 관계 학이었나 아까 그 관계 뇌과 거기 그거와 그 연결되는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을 갖고요. 어쨌든 이 책의 그 핵심은 열정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을 보게 된 것 같아서 너무 아름다운 글을 또 한 번 읽었다 이런 생각을 갖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컴퓨터로 하다 핸드폰으로 하고 막 이러다 보니까 자꾸 이렇게 신경 쓰이게 해서 정말 죄송합니다. 네. 이렇게 참여해 주신 것만도 감사합니다. 예. 좀 전에 강균남 대표님이 이야기하신 그 부분이 되게 정확하게 나와요. 이 책에 7장에 가면 그러면 7장에 있어? 그러니까 옷을 보는 게 아니라 여기서는 이제 심장 소리, 네. 심장 소리라는 거는 아닌데 이 책은 이제 심장 중심인데 결국은 뭐냐면 그 사람이 품어내는 말투, 표정, 그 다음에 온갖 주변 이 드러나는 이거에서 우리는 보통 내용에 집중을 많이 하잖아요. 텍스트. 근데 텍스트가 아니라 그러한 그 사람이 지금 품어내는 나머지 것들 그 안에 갖고 있는 그 사람이 갖고 있던 상처라든가 그거에 대한 대응 방식 이걸 읽어내는 거 그게 모든 것의 관계의 출발점이라는 그 대목이 나오는데 정확하게 이야기해 주신 것 같아요. 이거는 책이 80페이지에 나오는데 지금 그러면 유영진 대표님은 그건 어디서 보는 거예요? 지금 단계의 뇌과학이라는 책인데 그 밀리의 서재 거기에 7장 부분 보시면은 방금 그 대목하고 연결되는 부분이 나옵니다. 그래요? 그렇구나. 네. 그래서 재밌습니다. 왜냐하면 이분은 이제 심리학, 그 다음에 뇌과학 쪽 접근인데, 시인이 접근한 거고 같은 맥락에서 만난다는 게 너무 재밌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 책을 읽으면서 책 내용에 본인이 쓰신 시를 졸시라고 적어져요. 맨 밑에다 졸시라고 적혀져 있는 것도 참 대단하다라는 생각을 가졌는데 이제 보면서 그게 가장 근데 중간중간에 옛날에 읽었을 때 이게 너무 좋아 그러고 많이 접혀져 있더라고요. 줄도 쳐져 있고 그러는데 이번에 보면서는 눈에 들어오는 그 것이 몇 개가 있었는데 지금 그게 옛날에는 이게 눈에 안 들어왔어요. 그래가지고 줄도 안 쳐져 있었는데 이번에는 제가 사인펜으로 이렇게 체크까지 해놨어. 그러니까 나이가 들면서 생각하는 거가 많이 달라지는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이 눈 오는 날 전화가 왔습니다. 이렇게 이 계절에 맞게 이 시를 또 소개해 주셔가지고 이 책도 한번 봐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오늘 이렇게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기온이 영하로 내려갔어요. 건강 챙기시고요. 감기 걸리지 마시고. 예, 내일 공원장님 임직 축하드리고고. 임직이 뭐지? 임직이 뭐예요? 임직이 뭐예요? 지난번에 공원장님이 다니시는 교회에서 장로로 피택이 됐어요. 그런데 장로. 그 장로로 이제 장립하는 것을 임직식이라고 그래요. 그 임직식을 이제 내일 오후 3시에 그 광천 맑은샘 광천교회 거기에서 한다고. 그렇구나. 축하합니다. 장로는 굉장히 높은 거잖아. 계급은 아니고 교회에서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랄까 권한을 주어진다랄까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 축하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그럼 네, 오늘 이걸로 고맙습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